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뉴 프론티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가톨릭 신자로서 최연소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입니다. 전쟁 후의 침체기, 새로운 미국을 원하던 미국인들에게 젊고 진취적인 인상형을 가진 44세의 대통령. 오늘은 그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17년 5월 29일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였던 조부가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후 정계에 진출하였고 아버지 조지프는 하버드를 졸업한 후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이후 보스턴 시장의 딸이었던 로우즈와 결혼하여 부와 정치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케네디가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의 바람대로 미국의 주류 엘리트로 자라게 되고 그중 둘째였던 케네디는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이후 태평양 전쟁의 해병으로 복무하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낸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주류가 아닌 아일랜드 이민자 혈통의 가톨릭 신자로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케네디 대통령은 아직은 냉전으로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시기,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비에트 연방과 충돌의 위기를 겪지만 대담한 전략을 통해 큰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흑인 민권 운동을 위해 힘썼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1963년 재선이 1년 남은 시기,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뚜렷한 민권 의식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던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방문하기로 결정하는데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를 방문한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0분 딜리 플라자를 지나는 케네디 대통령을 향해 세 발의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총탄은 그를 비껴나갔지만 두 번째 총탄은 케네디 대통령의 목을 관통한 후 존 커널리 당시 텍사스 주지사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총탄은 그의 머리를 관통하며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파크랜드 메모리 병원에 도착한 케네디 대통령은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당시 타고 있던 링컨 컨티넨탈은 특수 제작된 방탄차였으나 오픈카 퍼레이드였던 탓에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 암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으로 알려진 리 하비 오스왈드는 급진자파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본인이 임시직원으로 일하던 교과서 보관 창고의 6층에서 소총을 발사하여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왈드는 사건 발생 2시간여 후 한 극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체포된 오스왈드는 도주 중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티핏과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암살 사건 이틀 후 감옥으로 후송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 오스왈드는 나이트클럽의 운영자였던 잭 루비에 의해 암살됩니다. 하지만 잭 루비 또한 재판을 기다리던 중 폐암과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오스왈드의 암살과 잭 루비의 사망으로 암살에 관해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며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음모론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미국 최고 엘리트 정치인 집안의 저주라 불리우는 비극과 더불어 더욱더 회자되게 됩니다. 케네디가의 저주라 불리우게 된 비극의 시작은 케네디 집안의 장남이자 가장 기대를 받던 제목이었던 조셉 케네디의 죽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조셉 케네디는 하버드대를 나온 재원으로 2차 세계대전 중 해군 조종사로 근무 중 폭격기를 이송하여 낙하산으로 탈출하려는 계획으로 떠난 임무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하며 29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어 케네디가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바로 아래 여동생이었던 로즈마리 케네디는 태어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게 되자 1941년 아버지의 권유로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의 실패로 2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게 되어 이후 무려 60여 년간을 위스콘신에 있는 가톨릭 시설에서 수녀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대중에게 감춰졌고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채 살던 로즈마리는 2005년 8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행보를 짐작할 수 없는 성격 탓에 킥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 번째 여동생이었던 캐슬린 케네디는 데본셔 공작 자기를 가진 캐번디시 가문에 데본셔 공작의 장남인 하딩턴 후작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을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사고로 잃고 이후 만난 피츠 윌리엄과 아버지를 만나러 파리로 향하던 길에 본인도 194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명 밥이라 불렸던 로버트 케네디는 케네디 대통령의 두 남동생 중 한 명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 이후 정치인으로서 불우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표방한 민권운동 중심의 신선한 정치 행보로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많은 인기를 구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또 한 번 케네디가에서의 대통령 배출을 예견하게 하였으나 중동전쟁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던 팔레스타인 출신 이민자 시르한에 의해 1968년 암살되며 그 꿈이 좌절됩니다. 또한 로버트 케네디는 마릴린 먼로와의 연문설과 자살로 판명된 그녀의 죽음이 그에 의한 타살이었다는 음모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일 3일 전 암살당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던 귀여웠던 꼬마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는 1960년생으로 케네디가라는 좋은 집안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엘리트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주목받는 셀럽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1999년 경비행기를 운전하여 사촌의 결혼식으로 가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그와 그의 부인이었던 캐롤린 베셋까지 함께 사망하게 되죠. 이처럼 케네디가는 미국 굴지의 정치가 집안이었으나 누구보다 굴곡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취적이고 민권적 정치를 표방했던 케네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미국인들의 동경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꿨던 그의 소망대로 매일 조금씩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이상 모다담이었습니다.